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1부 오늘 월요일이죠. 네,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최종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네. 이제는 재정 전문가로 아, 그럼요. 또 다들 알고 재정 계시죠. 컨설턴트로 네, 네. 보험이면 보험, 네,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전제적인 뭐 투자 투자는 관련 투자, 네. 네, 모든 걸 도와주시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네네. 그 집을 그 어떻게 내가 좀 사야 될까? 아. 집 없으신 분들. 예. 저요. 네. 뭐 다들 저 솔직하게 다 네. 손들어. 네. 저 집 없습니다. 네. 저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집인데 돈도 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이제 집값이 이제 많이 좀 뭐 내려갔다 하고 예, 그런 아, 얘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자율도 많이 올랐는데 네. 솔직히 저희들은 그 집이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집값은 네. 올랐어요. 올랐죠. 근데 이제 근 1년 사이에 네. 집값이 그 어떤 그 터보 엔진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확 올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갔죠. 부릉. 네, 네. 맞아요. 거의 한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들 집값이. 거품이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았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한 3%에서 네, 4% 예. 정도 봤는데 네. 이번에는 그 한 8%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집값이 그거에 한 3배 이상이 지금 오른 것이고요. 음.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그 가속도가 지금 떨어졌다고 하시는 게 낫죠. 아시죠? 그 올라가는 그 스피드 속도가 자체가 붙은 그 예, 그게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지 조금 떨어진 그렇게 뭐 거지 집이 집값이 떨어진 건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투자 면에서는 네. 조금 더 고려하실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그렇죠. 예, 집이 예. 없는 분들은 아니 정말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고 이렇게 어떻게 더 이상 네. 어떻게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수입에 그때 뭐라 그러셨죠? 렌트비가 내 수입에 얼마를 넘으면 한 20%를 음. 넘으면 솔직히 힘든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근데 20%. 캘리포니아는 거의 한 반이죠. 아유, 거의 다라고 보시는 분도 그렇죠. 계세요. 네, 네. 20%이신 뭐 분이 계속 오르고. 네. 음. 그 가정 수입의 거의 반 정도가 네네네. 그 렌트비로 렌트로, 나가는 네.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집 가격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가격이 캘리포니아 평균 가격이 한 60에서 한 80 사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예. 예를 들어서 60만 불이 그 적정 가격인데 지금은 오른 게 만약에 한 80%까지 그러니까 80만 불까지 올랐다 쳐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안 팔리다 보니까는 가격이 내려간 게 그렇다고 다시 60으로 내려간 건 아니고요. 네. 원래 60이었던 게 80에 많은 올라갔다가. 분들이 터보 엔진 달고 올랐다가 올라갔죠. 그게 그다음에? 다시 한 뭐 한 75 정도 이제 내려온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그 60만 불대로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집 값이 우리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그냥 원래 얘기죠. 제자리에 그거네요. 걸음을 했다고 그쵸. 봐야 되는. 아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자율 때문에 많이들 네. 걱정을 그것 하시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지를 낼 때. 네, 이자율이 잠깐만 올라가는 거는 예. 연방 정부에서 이제 시중에 풀어놓은 예, 돈을 예. 다시 회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걱정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는 게 낫고요.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때 리파이낸스를 하시면 돼요. 다시 아, 가서. 그쵸.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방법.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 지금 당장 사실 것 같아요, 선우 씨. 내가 지금 이자율을 그 뭐 얼마 받는지는 솔직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죠. 30년 동안 같은 이자율로 간다고는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고정이라고 해도 네. 그렇죠. 다시 저희가 그 리파이하면서 아, 다시 저 바꿀 수 사실, 있으니까. 사실 네. 저 그것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뭐 네, 리파이낸스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집 내년 사는 거 걱정했거든요. 네, 맞아요. 내년도에 뭐 보통 이제 리파이낸스는 6개월만 지나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거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그 음. 다음에 그 지금 보통 그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자율이라는 게 30년 고정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네. 우리 평균적으로 그 30년까지 그 첫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 네네. 5년에서 한 7년 사이에 한 번은 갈아탔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자율을 30년 동안 계속 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집을 내가 필요하다면 이제 사시는 게 낫고 네.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해서 사야 되는지. 네. 저희들이 그 집을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묻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요? 네. 네. 첫 번째 네. 그 크레딧 스코어
현재 어떻게 되시는지. 크레딧 스코어. 크레딧 스코어 좀 관리를 네. 아니 근데 몇 점 정도가 있어야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 그것도 지금 솔직히 기준이 그 론마다 달라요. 보통은 저희가 한 700이 넘으면은 괜찮다 하는데 예. 어떤 데는 한 720점 정도 높아야지 와, 높았군요. 예, 그 정도는 네. 돼야지 어느 정도의 그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700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는 있어요. 600대에서도 충분히 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네,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다만 레이시 이제 살짝 높아지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레이시 높아지면 네. 만약에 그 한 2년 1,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지면 네, 다시 또 리파이해서 그럼요. 그죠. 네, 레이저 충분히 다시 가능한 받을 수 거예요.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묻는 게 우리가 인컴. 왜냐하면 아. 인컴은 이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이제 그게 있는지 이제 없는지를 가장 보는 증명할 거니까. 수 있는 네, 거니까. 그걸 묻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운페이. 얼마까지 얼마일 거야? 준비했는지. 네, 요 세 가지가 가장 그 이제 뭐랄까 그 집을 사기 위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요. 그 우리가 풀 다큐먼이 해가지고 풀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예, 들어봤죠. 풀닥.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다큐먼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렌더가 주는 가장 좋은 이유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상황이고. 근데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 중에서 또, 하나 정도는 좀 하나는- 모자르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크레딧이 모자리거나 네. 대신에 이제 다운페이는 또 많아. 그렇죠? 네네네. 어떤 분들은 또 그 인컴은 적지만은 다운페이 많고 반대로 또 그렇죠. 반대로 인컴은 되게 그 높지만 또 다운페이는 또 적어. 낮을 수도 네. 있죠. 왜 예.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은 그 다운페이 모을 아직 그 시기가 목돈이 목돈이 없지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나머지 두 개가 모자른 하나를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를 커버할 예, 수 두 있는 가지 거죠. 다 없으면 솔직히 쉽진 않은데 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그럼 나머지 두 개로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캐시 인컴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돈도 좀 모으신 게 있어요. 캐시 네네네. 좀 네. 모아두시고. 또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그렇죠. 근데 나의 그 인컴은 또는 그 크레딧이나 뭐 인컴은 살짝 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다운페이를 높이면 돼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 론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러면 다운페이는 많은데 인컴은 낮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인컴 증명하는 방법이 보통 텍스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텍스 리턴 서류를 안 내도 돼요. 그런 그 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텍스 그 리턴서를 그 안 상황을, 보고도 나에게 네.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봐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론을 받으면 살짝 그 아까 말씀드린 풀 다큐먼보다는 네네. 레이시 살짝 높아요. 그렇겠죠. 한 네. 0.5에서 1% 정도 높지만 네. 나중에 인컴이 또 받쳐줘가지고 그쵸. 자격이 갖추면 또 리파이낸스하면 되니까 괜찮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말씀드린 게 그런 크레딧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크레딧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그 크레딧을 막 그 많이 쓰고 갚아버리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네. 크레딧 카드를 그냥 다 써요. 풀로 그냥 막 써요. 네. 그리고 또 갚아버려. 네네. 물론. 리밋을 그냥 끝까지 써버리고. 나는 이제 잘 갚는다 이거예요. 네, 예. 하지만은 이제 크레딧 카드에서 볼 때는 항상 맥스를 우리가 한 30에서 35% 넘지 않도록 쓰는 게 좋아요. 그럼 1,000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300불에서 350불.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만. 만약에 뭐 5,000불 정도의 한도다. 예, 예. 불안하군요. 1,500에서 한 정도. 2,000 사이만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냅두시는 게 카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 씀씀이가 그 크레딧 한도를 다 쓰는 사람이구나. 이거 하고 조금 이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한도는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만 쓰고 여유 갚을 있다.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한 30, 저희는 안전하게는 30%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네. 보통 웬만한 그 크레딧 카드 쪽에서는 한 35% 정도.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집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크레딧 카드의 한도 부분, 리밋 그렇죠. 부분도 조금 조정해 신경 쓰셔야 놓으시는 게 되죠.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좀 갚고. 네,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나는 뭐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 그런 물론 분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네. 카드는 하지만 빚이야.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쌓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나 렌트비 잘 내, 나 전기세 잘 내, 맞아요. 인터넷 네. 요금 잘 내. 근데 뭐 전기세, 뭐 렌트비, 인터넷 내는 거는요,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엔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는 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뭐 자동차. 자동차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에코리 론이 있으면
받으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론을 받으시는 것. 예. 그다음에 음. 크레딧 카드가 없으신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아직 네. 그 점수가 없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시면요, secured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어요. 아, 그게 들어보셨죠? 그거죠. 돈을 그 먼저 제가 넣고. 놓고 뭐 그렇죠. 맞아요. 네. 쓰는 거. 네. 네, 네. 그거를 넣고 내가 넣은 한도 안에서는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네, 예,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크레딧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점수가 올라가요. 아, 그럼 그것도 만약에 내가 만약 1,000불을 넣어 놓고 1,000불을 다 쓰는 것보다는 한 300불만 쓰는 게 맞아요. 낫겠네요. 네, 같은 개념이에요. 아, 똑같이. 그렇게 야. 해서 점수를 차근차근 올리시는 게, 왜냐면 크레딧 카드 한꺼번에 쫙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집을 뭐 한 내년 정도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네. 크레딧 카드는 지금부터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해놔야겠다. 괜찮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말고도 또 다른 이제 페이먼에 대해서는 다 밀리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렇죠. 간혹 가다가 내가 그 뭐 인터넷 또는 그 뭐 전화기의 그 전화기. 비를 네네. 깜빡해가지고 못 내는 아,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그 컬렉션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예. 그 기록을 90일 안에 갚으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넘게 되면요, 그 기록이 7년을 가요. 와. 아, 그걸 갚아도 90일 90일 이후에 넘으면, 갚아도 네, 네. 오, 그러니까 7년이 그런 간다. 것들은, 네. 미리미리 우리 그 파이코 스코어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아무 그 크레딧 점수 상관도 없이 어펙트되는 게 없이 내가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네, 정말. 뭐 네네. 은행도 익스프레이언닷컴이나 있고 네네. 은행 말고 그냥 구글에서 익스프레이언닷컴 들어가시면요. 네. 거기에서 내 그냥 그 크레딧을 내가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 되게 그거 크레딧 하면은 왜 프로예요. 할 때마다 뭐 몇 점씩 깎인다고 그런 본인이 그- 거기서 들어가서 하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오. 그거는 깎인다는 얘기는 그 그럼 왜 내가 그런 또 거예요? 다른 렌더 자동차 아. 사러 갔어. 거기에서 막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은 모든 회사에다가 다 내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은 깎이지만은 오. 내가 익스프레이언닷컴 들어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하는 거는. 직접 1년에 한 번은 그 돈 내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요즘에 서비스 해주는 거 그거보다는 그거는 익스피리언닷컴 정확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고 그 사람의 크레딧 체킹하는 거, 음. 자동차 그 판매 회사가 차를 팔려고 체킹하는 거, 네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가 완전 깎이게 이제 되는데. 깎이게 되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한번 조회하는 거는 괜찮고요. 네네.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크레딧 그 회사들이 있는데 네, 네, 그냥 있어요. 소프트 체크를 많이 해줘요. 음. 거기서 관리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약간 스캠 회사들도 아, 이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저게 돼, 무서워서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예 차라리 익스페리언닷컴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 세계 기관 중에 하나이니까 예, 예, 예. 거기 들어가셔서 아니면은 대표님 그 왜 은행도 음. 나의 거래 은행 맞아요. 파이코 스코어 딱 네. 볼 수 있게 그거 돼 네. 있어. 그거 예. 네, 거기 괜찮아? 안에서 그것도 괜찮아요. 아, 예. 그쪽에서 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쪽에서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네, 사실. 네, 그치, 그렇게 해서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내가 체킹했더니만은 뭐 컬렉션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내가 그냥 갚아버리려고 해. 그러면 절대로 그 렌더의 그 브로커가 있잖아요. 예, 예. 론을 도와주시는 분들 예. 그분의 의견 없이 내가 갚아버리면은 기존에 우리 그 연못에 아주 맑은 연못인데 바닥을 흩어르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예,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예. 흐려놓나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혹시 그 컬렉션에 한 넘어간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갚았어, 갚아버렸어. 예. 이거 빨리 갚아야 예, 예. 돼. 없애버리자. 예. 그러면 그게 다시 확 드러나가지고 점수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거네요. 네. 점수상으로는 원래 안 보였던 건데. 드러나지 그런 것들, 않다.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그걸 갚음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론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론을 진행하고 있는 그 오피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맨 마지막에 에스크로 클로즈 할 때 네. 그거 미납금들을 다 갚아버리면서 클로즈하면은 예전 점수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하면 내가 이제 먼저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해버려야지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게 만약에 부각이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네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낫겠네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제 론이면 론 전문가 네. 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 최소 2달 전부터는 내 은행에다가 그 캐시를 네네. 그 트랜잭션 하시면 안 돼요. 네. 2달 전에는. 최소 2달 전에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 뭔지 은행의 알겠다. 그 스테이먼을 받아봐서 그 안에 캐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캐시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의 스테이먼을 못 써요. 그러기 와, 네 그런 그러면은 좀 이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지금 당장 뭐 내일 사는 다음 주에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의논을 한번 같이 만나서 내가 지금 크레딧은 이렇고 내 인컴은 이렇고 다운페이는 이런데 네. 뭐가 좋을까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작전을 그럼,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네. 작전을 좀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하나 좀 더 그러니까 알아봐야 돼요. 현명한 작전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최종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알뜰한 주부님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수정기가 김치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김치를 구입하시면 업투 400불 상품권을 드립니다. 뚜껑형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시면 50불에서 200불까지 상품권이 보너스. 50마일 이내는 무료 배달. 최고급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시면 200불에서 400불까지 상품권이 보너스. 그리고 50마일 이내는 배달이 무료. 주부들의 로망 김치 냉장고. 어려운 시기 부담 없는 가격으로 김치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유튜브에 울타리몰. 강원도 속초에서 유명한 동화푸드와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식품을 직접 수입하여 유통하는 울타리몰이 함께하는 동화푸드 홍보 판촉전이 울타리몰 전 직매장에서 펼쳐집니다. 동화푸드 대표 젓갈인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명태회를 비롯한 10가지의 대표 젓갈들과 속초의 대표 황태무침, 더덕무침, 명태알, 고니, 그리고 맛있기로 소문난 쭈꾸미 볶음, 낙지 볶음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국 산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품절 예상. 지금 빨리 울타리몰로 오세요. 유튜브에 울타리몰. 세상의 희망의 빛을 전하는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빗.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파페라 정세훈. 이들이 함께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룩스빗 공연이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 윌셔 이벨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룩스빗의 완벽한 무용 예술. 파페라 최초 뉴욕 카네기홀 오케스트라 공연에 빛나는 정세훈. 깊은 가을 룩스빗과 정세훈이 전하는 진한 감동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티켓 문의는 714-800-3168 714-800-3168. 이번 공연은 센터 메디컬 그룹이 후원합니다. 렌트비를 못 내 힘드신가요? LA시 13지구에 살고 계신다면 페럴시 의원실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3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4유닛 이하 건물을 임대하는 맘앤팝 건물주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4월 이후 밀린 렌트비가 있고 연간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3지구 웹사이트 또는 에코팍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000를 지원하는 오페럴시 의원의 프로그램은 11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꼼꼼하게 챙겨주는 주치의면 참 좋겠는데. 빠르게 허가서 내주는 곳 어디 없나? 이왕이면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을 가고 싶은데. 예스! 한미 메디컬 그룹은 가능합니다. 모든 시니어가 예스! 할 수 있는 한미 메디컬 그룹. 30년 전통 베테랑부터 실력 있는 젊은 의료진까지 메디케어 HMO는 예스! 한미 메디컬 그룹 KAMG 믿고 바꾸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최종국 대표님과 함께 지금 부동산 그 집을 사는 방법에 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집 마련, 내 집 마련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 전화 드려도 괜찮아요. 상담해 주시죠. 전화번호 하나만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437 네. 9911 9911 213-437에 9911 네. 언제든 전화 괜찮습니다. 받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거고 크레딧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집 사는데 풀 덕이라고 하죠. 뭐 크레딧 네. 점수, 인컴, 또 다운페이 뭐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크레딧 카드 관리 이 부분 좀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그 크레딧 점수는 한 최소한 그 700점 이상 정도를 만들어 놓으신 게 그나마 괜찮은 이유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크레딧 관리는 다 됐는데 그러면 다운페이를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페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20% 정도의 집값에 20%를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풀 닭이 그 인컴도 되고 크레딧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운페이도 최소 20% 이상이 돼야지 가장 좋은 이유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20%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론들이 있어요. 혹시 그 FH라고 해서 3%에서 5%만 준비해도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진짜 70만 불짜리다 그러면은 2만 1,000불. 2만 1,000불. 아이고 그러면은 훨씬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크레딧이 대상이 줘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고요. 그거는 대상요 그 첫 집 구매. 근데 첫 집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보다 보니까 태어나서 3년, 처음인가요?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3년, 아니에요. 그죠? 최근 3년 동안 내가 집이 집을 구매한 없었으면 기록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10년 전에 뭐 베가스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쭉 없다가 LA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집 구매자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거는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랜더한테 우리가 빌리는 것인데 FH로는 그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론이에요. 그래서 다운페이를 3에서 한 5% 사이만 해도 그 론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보통 다운페이 때문에 집을 못 사시잖아요. 못 사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70만 불 집도 한 2만 1,000이면 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이야, 이런 소식 좋네요, 정말. 그러네요. 저희도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집은 되진 않아요. 웬만한 싱글하우스는 다 되고요. 그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 HOA에서 그 FH 론을 그 승인해 줄 수 있는 콘도. 근데 뭐 웬만한 데는 또 거의 비슷하게 다 해줘요. 이게. 뭐 싱글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다 된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신에 이제 20%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는 금액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PMI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PMI요? 인슈런스예요. 무슨 지수? UM은 들어봐요. 그게 뭐냐면은 그 랜더의 입장에서는 20%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혹여나 우리가 20%를 다운하라는 얘기는 집값이 20% 떨어져도 랜더가 그 집을 이렇게 잡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근데 지금 집을 사시는 분이 다운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는 혹시나 집값이 뭐 아까 3에서 5라고 하지만은 5% 이상,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어떻게 개런티를 하겠어요? 랜더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 보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보험이에요. PMI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가격이 좀 비싼 거요? 그 집값의 밸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하는데요. 보통 아까 70만 불 정도라고 얘기하면요. 한 3,400불 정도 프리미엄이. 근데 그거를 끝까지 내는 건 아니고요. 집에 대한 그 에코리가 물론 이제 원금 갚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코리가 한 그 20% 이상 되면은 그때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럼 열심히 뭐 페이먼만 하시게 되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내가 다운페이를 덜하는 대신에 차라리 먼슬리 그 인슈런스를 드는 것이고 그 인슈런스는 나중에 20%가 이제 집값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생명보험으로 그거를 랜더가 모든 랜더가 다 요구를 하죠. 20% 이하이면.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소멸돼 버리는 보험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론과 뭐 보험과 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20%가 안 돼도 3%에서 5%만 돼도 사실 수 있고. 네, 웬만한 집들, 웬만한 콘도들 그 프로그램으로 다 사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700점 그 크레딧이 안 돼도 예, 가능하시고요. 아, 희소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인컴은 어느 정도 좀 되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는 보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인컴이 얼마 정도 해야지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요. 네. 아까 지금 제가 그 20%라고 얘기했죠. 예. 네. 그러니까 5배 정도? 빌리는 금액의 5배. 인컴이. 네. 아, 그럼 10만 불이니까 70만 불 돼서 2724 해서 만약에 20%라고 그러면 70만 불짜리 산다 그러면 14만 28이 16. 그럼 거의 뭐 80만 불을 짜리 산다 그러면 10만 불 인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계산이. 최소 10만 불 이상 정도에. 근데 80만 불 낮은 걸 가야 돼. 예, 그래서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약해지나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제가 질문. 네. 제 인컴은 뭐 이제 10만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혹시나 뭐 자녀와 자녀도 공동으로? 첫 네, 만약에 부부 같이 나든가 뭐 자녀라든가 부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하우스홀드 인컴 다 합치셔도 괜찮아요. 그럼 아니 그러면 희소식이 만약에 되네요, 2명, 3명이 다 합쳐서 네, 만약에 10만 그분들이 불 다 된다. 예, 채무자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됐네요. 그럼 괜찮아요.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크레딧이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크레딧이 안 좋은 분들이 또 그 전체를 까먹을 또 수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빼고 크레딧 주고. 인컴과 크레딧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모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항상 그 막히는 것이 크레딧이에요. 어쨌든 크레딧 관리를 그거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빌리시는 분들은 크레딧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그냥 그 현금으로만 한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뭐든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랜더웨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전혀 그동안에 돈을 제대로 갚았는지 안 그렇죠. 갚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예전에 들어보면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 집에 이제 오퍼 들어올 때 보면 이 사람 캐시바이어 이래서 뭐 이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캐시바이어는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캐시바이어는 랜더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시바이어는 누가 그러냐? 그냥 셀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돈 빌리는 사람이 아니네. 다 준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팔아요. 하죠. 대신에 캐시바이어는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게 되게 가격을 많더라고요. 좀 낮출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네. 현금으로 할 테니 얼마 해줄 테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격을 대신에 이제 에스크로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것도 있겠네. 일은 좀 빨리 처리가 되는군요. 그리고 그 집을 살 때 이제 컨틴전시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부 캔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감정도 필요 없죠. 그렇죠. 론도 필요 없죠.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컨틴전시 갖고 있잖아요. 인스펙션 컨틴전시, 어프레이저, 론인데 그 중에서 2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스펙션만 딱 끝내버리면은 집을 바로 사는 거니까 짧게는 뭐 정말 일주일 열흘 안에도 클로즈가 되죠. 그럼 셀러는 그냥 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최정혁 대표님과 함께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저희가 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크레딧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 보고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텍스 텍스 크레딧 다운페이 준비를 꼭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만약에 내가 좀 다운페이가 좀 모자란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FH 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직접 통화하시면 해결책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격이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다운페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자격이 다운페이도 지원해주죠, 참. 그러네. 우리 받을 거 받읍시다. 그러니까요. 213-437-9911. 저도 전화번호 입력해놨거든요. 네, 저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그럼요. 또 내 집 마련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니 해도 일단은 크레딧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최정혁 대표님이 좀 희망을 하나 탁 던져주고 가시네요. 오늘 말씀도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일단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운페이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모으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법. 그렇게 한번. 예. 좋다. 다음 시간도 더욱 알찬 시간 되겠네요. 네, 여러분 최정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경제 코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헤어 이식 미용 성형 전문 병원 폴라리스. 하나, 페이스리프트 수술 후 헤어라인이 뒤로 밀려 이마가 넓어 보이시나요? 둘, 구렛나루가 다 없어져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십니까? 셋, 눈썹이 없어서 고민되신다고요? 헤어 이식 전문 병원 폴라리스. 잦은 골프, 레이저 시술로 얼굴이 얼룩덜룩하시나요? 여드름 흉터와 잔주름들을 쫙 펴기 원하시면 서울 청담동 병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최첨단 장비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09호 폴라리스 323-744-3133 크리스 리를 찾아주세요.